네, 한미 FTA 발효 첫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공예감 SI캔 시작합니다. 김용필입니다. 네, 소상공인에 의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의 방송.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성공예감 SI캔의 이세연입니다. 자, 오늘부터 말이죠.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사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요즘 소상공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예. 모든 게 이 소상공인 분들에 맞춰져 있는데 한미 FTA 발효라고 하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발효가 되면 과일을 비롯한 온갖 농축산물들이 이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값싸게 들어오는 미국 식품들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네. 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골목 상권이 위협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 한미 FTA 발효 소식과 함께 오늘 성공예감 Yes I Can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정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 소장님도 어렸을 때 골목 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어릴 때 만화를 보면요, 지구를 지켜라 뭐 이런 말들이 참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망토 두르고 국수로 요영제 결성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들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갑자기 또 왜 지구를 지키는데 또. 저도 지구를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거든요. 예. 뭐 로봇이라도 발명하시려고 하시나요? 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네.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친환경, 유기농,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치채셨어요? 환경 문제에 또 오늘은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시고 또 말씀하시려는군요. 자,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과연 어떤 연료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 농가의 부선물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곳이 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이 물건, 친환경 연료 공장을 찾아 안성까지 왔는데, 어라, 업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새로 만든 탄으로요, 지금 화력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무슨 화력 시험이에요? 구기고문 아, 저희 업무의 하나고요. 항상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탄은 항상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을 뽑아서 이렇게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군침 도는 화력 테스트!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을 보아하니 오늘 샘플 테스트는 무난하게 통과! 네. 세계 최초 유해 물질이 전혀 없는 구이형 볏짚탄을 만든 현장 속으로 볏짚탄을 만드시는군요. 네, 시험도 하시면서 고기 맛도 보시고 좋네요. 와. 예. 아, 저렇게 생겼군요. 하지만 강한 화력으로 환경과 건강을 지킨다는 볏짚탄의 성공 비결. 오, 바로 불이 쓰레기가 붙네요. 버려질 운명이었던 이 건초들이 볏짚탄으로 재탄생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것만의 기술력과 제품 테스트. 볏짚 하면 또 금방 첫 번째, 차버리는데. 화력이 기술력. 좋죠.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요. 제품 공정의 전 단계를 고안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유승민 대표. 개발 과정 중에서 힘들었던 점은 일단은 기존 연료들, 뭐 목탄이라든지 기존 석탄을 이용한 연료들하고 얼마큼 대등한 화력과 품질을 나타내느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혀 새로운 연료인 저희 볏짚탄은 관련 자료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저희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내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랬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볏짚탄의 탄생 과정은 이렇다. 농가에서 수거된 볏짚을 말린 후 파쇄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이 작업은 지금 논에서 볏짚을 가지고 와서 저희 탄을 만들기 전에 길이 약 한 10cm 이하로 파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파쇄 후 불순물이 제거된 볏짚은 뜨거운 가마에 넣어 볶아준다고. 제작 한번 과정에 볶아줘야 준비된 돼요? 재료들은 모두 식물성이라고.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유일 기계를 사용할 차례라는데 유승민 대표가 직접 개발했다는 이 기계의 정체는 국내 유일한 기계군요. 압축하는 저 기계를 만드셨군요. 이건 어떤 장비예요? 예,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고온에서 볏짚을 볶은 후에 그 볏짚을 가지고 성형을 하는 프레스입니다.
대결 두 번째, 철저한 제품 검사. 공인기관에서 철저한 제품 검사를 받았다는데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거 맞아요? 다행이네요. 완벽하게 친환경 볏짚만을 가지고 그리고 볏짚만을 이용해서 압축 성형 가공을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자료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저희가 검사를 받고 이미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입판에서 유해물질 나온다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중금속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삼겹살에 은은하게 배는 볏짚 향이 고기의 풍미를 높여준다. 맛이 어떨까요? 저 볏짚 향도 그대로 배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옛 사람들이 육류 보관과 누린내 제거에 볏짚 향을 이용했던 것에 힌트를 얻었다는 유승민 대표.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는데. 네, 저희가 만든 이 친환경 연료인 볏짚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게 저희가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저는 볏짚탄 처음 봤어요. 네. 예. 저도 그런데요. 이 볏짚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다라고 이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연료를 저희만 또 알고 있으려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대중들에게 좀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PPL 간접 광고 쪽으로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광고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상의 협찬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 예. 그러면은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고객들이 기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줄거리 자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인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우협회에서도 지금 뭐 이슈가 많잖아요. 한우협회 등과 손을 잡고서 공동 제휴 마케팅으로 같은 키워드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공동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우 판매와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제작된 이제 볏짚 열탄을 같이 믹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참숯을 많이 썼었는데 볏짚탄을 써도 맛이 그렇죠. 훨씬 좋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킨다고요. 그다음에 숯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발암물질 생성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같이 간다면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당과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환경 측면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일단은 연료로 쓰려면은 상당히 또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생산을 또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생산 그러면은 지금 뭐 현재 볏짚을 구매하는 게 생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8시간 돌리는 생산 라인 자체는 뭐 24시간 돌리면 되지만은 볏짚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볏짚 구매를 위해서 뭐 안성시와 제휴를 맺고 그다음에 뭐 농가들 이런 부분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량이 안정되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 연료에 그리고 유기농 식자재까지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볏짚으로 구운 고기를 먹다 보면은 또 청정미인들, 청정미남들이 또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직화 구이탄 시장 규모가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탄이 아마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볏짚탄 준비된 내용 나머지 더 보시고요. 고민을 한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볏짚탄은 조상의 지혜에 기술을 입힌 결정체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안성에 공장을 지은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단다? 네, 안성은 그 축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거만큼 그 안성에서 하는 농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나오는 볏짚을 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볏짚을 가지고 저희 탄을 만들면 소비자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안성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성 맛춤이네요. 요즘 볏짚이 저 여기저기 인기네요. 숯과 번개탄을 대체할 수 있는 직화 구이용 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볏짚탄만을 느껴집니다. 사용하는 볏짚구이 가맹점도 3곳이나 문을 열었다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캠핑이나 그런 가족 단위 여행을 하시는 뭐 펜션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수온이나 납 이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이런 그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저희 탄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쉽게 불을 붙일 수 있고 40분간 지속되는 화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볏짚이 워낙 금방 타니까 얼마나 오래 가나 싶었는데 네. 40분이면 충분하네요. 이렇듯 건강에 해롭지 않고 고기 맛은 높여주는 볏짚탕을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한데 볏짚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실제로 어떤 식당을 가거나 이런 데 갔을 때 물론 참숯도 사용하지만 활성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참숯이 고가거든요. 활성탄들은 뭐 이런 자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수온이나 이런 중금속 등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연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농가의 폐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크다. 이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만 한다면 오케이. 앞으로 연구와 생산을 확대해 골라 굽는 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그 볏짚탄만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인 마늘 껍질 그리고 기타 다른 그 농업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께서 저희 프랜차이즈에 왔을 때는 연료를 골라 먹어서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요. 캠핑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조상의 지혜를 친환경 연료로 재현한 이곳은 버려지는 것들을 연구해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었다. 농가와의 협력으로 제2의 비상을 꿈꾸는 이들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전해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해감에 있어서 그런 가맹점주들의 모집이라든지 그리고 식자재 회사들, 육가공 회사들을 어떻게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밥을 드려야 되겠죠? 네. 예, 건강에 좋고 그리고 고기 맛을 높여주기도 하면서요.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또 여기다 기술을 입혀서 만들어낸 결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를 좀 만들어서 좋은 관계를 엮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뭐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단은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시식을 해보고 거기서 만족을 느낀 고객들을 가맹점주로 모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지명 광고를 통해서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제 지금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맹점 모집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육가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육가공 업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유통을 가진 수익을 발생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열탄을, 즉 볏짚탄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볏짚탄을 가지고서 그 육광업체에서 공동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시켜준다면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또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농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말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마늘 껍질 탄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샘플을 좀 여러 가지 제작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어요. 뭐 캠핑 시장도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장품도 샘플이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품 샘플을 써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본품을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 볏짚탄을 이 홍보용으로 이 샘플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쏙 빠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탄 같은 경우는 숯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전주들 숯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품질,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점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뭐 화면을 보니까 점화하는 시간도 빠르고 그만큼 또 열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이 방법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 포스터, 그 다음에 샘플 탄, 이 부분을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서 직접 숯불구이를 하는 매장들을 방문해서 사장님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술을 판매해도 간단하게 샘플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만 잘 맞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오늘 지유를 지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보신 소감 어떠세요? 역시 지구는 로봇 태권브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소소한 실천,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브라보입니다. 환경 문제, 이제는 뭐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소한 우리 주변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같이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 함께했습니다. 이
먹을거리, 입을거리, 놀거리 모든 것을 담아내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 상권을 전격 해부해드립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 네. 같이 해주실 김수라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마다 참 유명한 먹거리들이 있어요. 세영 씨는 뭐 거의 꿰뚫고 있지만 응암동하면 감자탕이 있고 또 신당동은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마시면 맛, 예, 한 가지 종목으로 여러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네. 곳으로도 또 그 자체가 또 흥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왁자지껄 모여서 네. 한데 어울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맛도 더 좋아지고 네.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유명 먹거리 상권 중에 한 곳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먹거리 상권에 네. 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죠. 바로 신림동인데요. 신림동. 네. 뭘로 유명한지 순대입니다. 순대타운으로 예. 유명한 신림동의 외식업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림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상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요.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부터입니다. 벌써 30여 년 됐네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과 또 구로와 관악, 강남을 연결하는 2호선의 개통은요. 강남과 구로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독신 직장인들을 대거 신림동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신림역은 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어서요. 이 환승역을 제외한 단일역으로는 이용객 수가 5위 안에 드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90년대 말에는 주상 복합타운과 또 대형 백화점이 함께 들어서면서 신림 상권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상권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림동 하면은요, 고시촌뿐만이 아니라 이 순대타운이 떠오릅니다. 이 순대 하나로 그 먹거리로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신림동 상권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신림역 상권을 굳이 나누자면요, 이 먹자 상권과 쇼핑 상권 또 유흥 상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네, 우선 신림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은 3번, 4번 출구 쪽인데요. 먼저 3번 출구 쪽의 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길게 표시된 지역인데요. 바로 이곳이 3번 출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대로변 약 120m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 통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림역 이용객의 대부분이 이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힐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판매 업종과 음식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4번 출구 쪽은 이 순대타운으로 대표되는 이면 먹자골목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이 오후가 되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비교적 큰 규모의 음식점과 또 유흥업소들이 성업 중입니다. 사실 뭐 순대타운에 가면서요. 우리 순대만 먹고 오자 이런 게 아니라 술 한 잔 걸치면서 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대타운에서 1차하고 2차 뭐 후보집 옮겨서 맥주 한 잔. 뭐 자연스럽게 관련 업종들이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애주가다운 명쾌한 분석이십니다. 신림동의 이 많은 유동인구가 순대타운 때문에 아무래도 또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번, 4번 출구 쪽에 유동인구가 많이 형성되는 곳은 바로 순대타운의 진입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순대타운이 신림동 상권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림동을 유명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곳 순대타운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신림동 순대타운은 1967년부터 순대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의 순대타운 건물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작은 순대 전문점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 좁은 이 구역 안에 순대 전문점만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순대타운이 성공을 한 이유가 바로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순대타운 주변에 들어서는 다른 점포들도 이곳을 찾는 소비인구의 특성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중저가 위주의 상권을 형성하게 됐는데요. 양도 푸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림역 상권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상권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실 단체 모임이 있을 때 단골로 자주 찾게 되는 곳인데 사실 신림동 상권이 뭐 먹자골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이 먹자골목에서 배를 채우고 발길을 돌려서 반대편 출구 쪽으로 가보면요. 신림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곳 상권이 유명해진 것이 바로 순대타운이었지만 최근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1번과 2번 출구 또 7번 출구 쪽에 오픈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네, 지도에서 보시는 초록색 구역인데요. 기존에 신림동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먹자 위주였지만 이들 쇼핑몰이 입점한 후에는 영화관이나 쇼핑이 가미된 복합 상권으로 변화를 했고요. 상권도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요. 이를 기반으로 한 음식점과 또 생활 관련 업종들도 신림동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신림역 상권은 출구별 또 구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상권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수한 순대타운에서 서남부의 중심 상권으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 신림역 상권은요, 이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순대타운으로 늘 주목을 받고 있는 신림동 상권인데요. 그 명맥이 쭉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소라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요.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시장인데요. 자, 소장님. 순대타운에도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FTA 발효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뭐 소상공인 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저렴한 가격에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지만은 한국 고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맛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순대타운에서 뭐 갑작스럽게 맛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대타운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유통 구조를 네. 뭐 새롭게 뭐 FTA 때문에 뭐 외국산 농산물을 받아 쓴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예.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자세로 좀 대처한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림동 하면 순대 뭐 이렇게 공식처럼 떠오르게 돼 있는 순대타운이 떠오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순대 먹으러 가서 먹고 나온 뒤에 후식으로 또 예. 술을 마시러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후식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후식으로 드시는군요. 근처에서 음식업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림동의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진입하는 데 좀 장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신림동 순대타운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에 넉넉한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었어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주변으로도 뭐 여러 가지 외식 상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식 상권들이 지금 뭐 거의 2차 상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 중에서 신림동 상권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예. 좀 저렴한 가격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별, 그러니까 뭐 월, 화, 수, 뭐 금, 토, 일 월별에 하나의 메뉴는 50% D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고객들을 잡아 당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행운권 추첨이라던가 간단한 뭐 룰렛 게임, 어떤 게임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즐기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하나 더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 그러면은 순대타운 못지않게 그만큼 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뭐 다양한 먹거리들은 사실 어디에 가면 뭐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 이걸 떠나서 워낙 고루고루 퍼져 있다 보니까 갈수록 그런 어떤 특징적인 이미지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신림동 상권 역시도 여전히 어떤 순대타운이라는 그런 이미지 같이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좋을까요? 순대타운이라는 이미지는 어차피 뭐 거의 고정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로는 계속 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대신에 어차피 뭐 순대타운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들도 같이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을 흡입할 수 있게 각자 그 매장마다 이벤트 하나씩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순대 하나로요,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신림동의 외식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권 분석 우리 동네 함께했습니다. 자, 한미 FTA 발효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늦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요. 자신의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의 지원책도 살펴보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또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성공예감 SI캔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걷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